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부결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비상계획에 따라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 EU FTA 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한영 FTA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수출입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관과 무역협회 현지 공관 등의 전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신속히 열어 한영 FTA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7.34% 가지고 있는 큰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한 총수일가 갑질 논란에 개선책을 제시하라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대한항공은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큰손 국민연금의 적극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월 위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배임과 사익 편취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우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안은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올해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당장 오늘부터 비닐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비닐.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20장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보다 105배나 많이 쓰는 양입니다. 지난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2천여 곳의 대형마트와 규모가 조금 큰 동네 슈퍼마켓에선 비닐을 공짜로 주는 것도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종량제도 좀 도움이 되겠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줄이니까. 집에 있는 거 갖고 다니까 이게 편하고 좋아요. 가벼우니까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은 165제곱미터, 50평 이상의 마트로 해당 매장에선 고객에게 바뀐 규정을 알리느라 분주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담는 속비닐도 크기를 줄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직접 마트를 찾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권장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물론 플라스틱과 빈병 재활용 등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사용은 이와 같은 대형 마트 같은 특히 이제 매장 같은 데서 줄이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비닐 사용에 중요한 어떤 그런 전략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기로 하고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이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해나 염색약 피해 관련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염색약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시술 실태 조사와 무면허 미용업소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됩니다. 회계 내역을 교육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교육부는 에듀파인 항목을 간소화하고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파문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도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합니다. 에듀파인이란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0년 도입돼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록된 회계 내역을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입력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에듀파인을 간소화하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도 지원합니다.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이외의 모든 사립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500호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의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인기가 높습니다. SH공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5,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세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SH공사는 이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강북 도심 지역과 지하철 반경 500m 내 역세권 지역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제곱미터 이상에서 14제곱미터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은 44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또 임대주택 하자를 줄이기 위해 품질 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새해부터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검사를 거쳐 적성을 다시 판정받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께 교통카드 10만 원과 병원,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히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7년 77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42%나 감소한 겁니다. 경남 진주와 서울 양천구도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다만 물가와 비교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너무 적다는 의견과 고령자의 기준이 65세인 점이 100세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 등 제도 보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기꺼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을 위해 혜택은 좀 더 늘리고 교통사고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 시선이 영국으로 쏠렸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승인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죠. 이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란 협상안 없는 브렉시트란 의미인데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겁니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가 불가능해집니다. 영국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8% 줄어들고 실업률은 7.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식적인 브렉시트 탈퇴 시한은 2달여 남은 3월 29일. 이후에 잔류하거나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오늘 우리나라는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만납니다. 늘 한중전을 앞두고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공한증입니다. 공한증은 중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한국이 이기자 중국인들이 한국 축구에 느끼는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인데요. 한국이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승리한 이후 32년 동안 중국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패배하며 공한증이 잠시 주춤해졌죠. 40년 가까이 진행된 한중 간 역대 전승은 18승 13무 2패. 물론 아직 한국이 중국을 앞선다는 평가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대인 것은 분명한데요.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의 거침없는 행보가 공한증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요즘 미세먼지 논란과 함께 주목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의 급전인데요. 정부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 급전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현재는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낮은 에너지 발전원부터 가동하는 경제 급전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LNG, 유류 발전기를 이용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급전 원칙이 환경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